지구과학. 지구, 여기도 지구, 저기도 지구, 지구과학 대정복. 지구과학 완전 정복. 안녕. 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네, 계속해서 영상을 찍으려고 하니까 조금 힘들긴 하지만 우리 화이팅 해볼게요. 자, 이번 시간에는 학습지 세 번째 거 넘버 3 별에 대해서 할 겁니다. 자, 우리가 그 전까지 뭐였냐면 지금 스펙트럼을 배우면서 우주를 봤더니 수소가 많았네 라는 걸 했고요. 그 다음에 뭐 했냐면 이 수소가 그럼 왜 많았어? 그걸 설명하는 이론인 빅뱅 이론이 등장을 하면서 빅뱅 이론 자체적인 걸 배웠습니다. 근데 여기까지 하면 궁금증이 하나가 생겨야 돼요. 빅뱅만 가지고 했었다면 초기 우주에는 지금 수소와 헬륨밖에 없는 상태거든요. 근데 우리를 구성하고 있는 건 수소와 헬륨 말고도 여러 가지 것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것들이 탄생하는 걸 배울 거예요. 그래서 학습지 세 번째 제목이 뭐냐면 별은 우주의 연금술사입니다. 자, 연금술사라는 금을 우리가 구할 수 있는 재료를 가지고 금을 쉽게 만들려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실제로는 실패했죠. 근데 별은 그거에 대해서 실패하지 않았다라는 거지.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냈다. 누굴 가지고? 수소랑 헬륨 가지고 새로운 애 만들어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그 탄생 과정부터 볼 겁니다. 첫 번째, 자, 성운에서 시작합니다. 자, 지금 별의 탄생은, 말도 꼬이네. 탄생은 모두가 공통적으로 겪는 거예요. 성운에서 시작을 할 거예요. 그래서 빅뱅 이후에 한 2억 년 정도 지났을 때 초기 우주에서 군데군데 지금 보면은 원래 이렇게 막 둥둥둥둥 수소, 헬륨 뭐 이런 애들이 둥둥둥둥 떠다니다가 군데군데 이렇게 밀집도가 높은 여기가 애들이 서로 저기들끼리 이렇게 끌어당기기 시작을 합니다. 오케이? 끌어당기기 시작해요. 이게 이제 성운 단계예요. 그래서 기체의 밀도가 높고 온도가 낮은, 그러니까 이런 어떤 얘네들이 성간물질과 같은 수소 헬륨들이 뭉쳐있던 곳 중에서도 특히나 밀도가 높고 온도가 낮은 이런 곳에서 별이 이제 탄생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서 얘들이 그냥 단순히 모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원반 모양으로 이렇게 모이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중력에 의해서 모이는 거거든요, 얘네들이. 왜냐면 이쪽이 밀집도가 크다라는 건 그만큼 단위 면적당 질량이 커요. 그럼 질량이 크다는 얘기는 중력이 크다는 얘기야. 그럼 잡아당기는 힘이 크다는 얘기인 거거든. 그러니까 얘네들이 뭉치기 시작을 하니까 뭐 하냐면 온도가 올라가요. 그러면서 어느 정도 모양을 갖추게 되는데 그게 이제 두 번째 단계, 원시별입니다. 네, 그래서 밀도가 높아지고 원시별이 탄생하게 된다. 그러면서 중심부 온도는 계속해서 올라갑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원시별은 중력에 의해서 수축하면서 중심부의 온도가 계속해서 올라가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원시별까지의 가장 핵심적인 힘은 뭐냐면 중력인 거야. 얘 때문에 수축을 해서 중심부의 온도가 올라가고 있구나. 그럼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지금 빅뱅 이후에 우주는 팽창을 하고 있죠. 계속해서. 팽창하니까 우주 자체의 온도는 뭐예요? 떨어지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반응을 못했다고 했는데 그걸 역으로 하는 애가 생긴 거지. 온도를 올려주는 애가 생긴 거야. 누구? 바로 이 별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1000만 켈빈 정도에 도달을 하게 되면 이제 수소핵융합 반응이라는 걸 할 수 있게 만드는데 그 수소핵융합 반응이 할 때부터를 우리는 진정한 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지구과학적 용어로는 주계열성이라고 하는데 이때부터는 우리는 진정한 별, 스스로 빛을 낼 수 있을 만큼 에너지가 폭발적으로 나오는 그런 별이라고 하는 거죠. 그럼 이 수소핵융합 반응이 뭐냐? 얘는 수소가 간단하게 헬륨으로 바뀌는 과정이에요. 정확하게는 수소 4개가 헬륨 1개로 바뀌는 과정인데 이때 신기한 건 질량결손이라는 게 일어나요. 즉, 이 4개를 합쳐서 생긴 거니까 이 4개 합친 것만큼의 질량이 그대로 헬륨에 나타나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실제로 그래서 질량이 사라지는데 걔가 뭘로 사라지냐면 에너지라는 걸로 사라집니다. 이때에 엄청 폭발적인 에너지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치 별의 중심부에 여기 모였잖아요. 모였을 때 여기에 핵폭탄이 떨어진 거랑 똑같은 효과인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힘이 생기냐면 중력만 있었는데 이제는 반대로 밀어내려는 힘들도 생긴 거지. 이거를 이제 우리는 내부 압력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자, 요 두 번째 문장 볼게요. 수소핵융합 반응으로 별 내부 온도 상승 및 내부 압력이 커지면서 중력으로 인한 수축하는 힘. 얘 원래 기존에 있던 힘이죠. 이거와 반대로 내부 압력으로 인한 수소핵융합 반응 때문에 생긴 내부 압력으로 인한 팽창하는 힘이 서로 평형을 이루게 된다. 이겁니다. 원래 이전까지는 수축만 했었던데 이제는 그 수축을 막아주는 힘이 생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정한 기간 동안 크게 변화가 없고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 되고 그게 우리가 우주를 봤을 때 대다수의 별들이 그러고 있기 때문에 주계열성이라고 이름을 붙여요. 대표적인 예시가 바로 태양입니다. 이글이글 거리고 있죠. 근데 태양이 막 크게 왔다 갔다 해가지고 우리한테 영향을 줬을까요?
그런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지금은. 그래서 요 상태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네, 밑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얘가 단순히 이렇게 탄생하고 끝이냐?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얘네들이 지금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별의 탄생 과정에서 주계열성까지 왔는데 지금 그래봤자 수소행융합해서 헬륨 낸 상태밖에 없어, 중심부에서. 그럼 이거 똑같잖아. 수소랑 헬륨 똑같이 뭐야 그대로 있는 건데 얘네들이 이제 앞으로 그 다음 단계로 진화를 하게 돼요. 그래서 뭐가 중요하냐면 이 별의 진화에선 질량이라는 단어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질량이 태양하고 비슷할 거냐 아니면 태양보다 엄청나게 클 거냐에 따라서 앞으로 가는 길이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알겠어요? 그래서 태양과 질량이 비슷한 별들부터 볼게요. 즉 질량이 작은 애들. 결론은 얘네들에서 탄소 정도까지를 만들어냅니다. 물론 뭐 조금 무조건 탄소다라고 끊기는 어렵지만 거의 대다수가 탄소 정도까지 만들어내요. 그러면 이 태양과 비슷한 애들은 어떻게 변하냐면 주계열성까지 다 똑같아. 근데 얘네들이 자 생각을 해봐. 주계열성 중심부에서 수소행융합 반응을 했대. 그럼 이 중심부에는 지금 수소가 어떻게 되는 거야? 수소가 없어지고 헬륨이 증가하고 있는 거죠. 그럼 결과적으로 이 수소라는 건 아예 없어지고 헬륨만 남게 되겠지. 그 상태를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중심부에 수소가 고갈되고 그러다 보면 수소가 없으니까 더 이상 핵융합 반응도 못할 거고 그러면 밀어내던 힘이 사라질 거니까 중력만 남으니까 다시 얘네들이 수축을 해요. 그러면 온도가 또 서서히 올라갑니다. 근데 얘네들이 올라가다 보니까 헬륨으로 이루어진 이 중심부가 뭐 하냐면 다시 핵융합 반응을 해요. 다시 핵융합 반응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때 뭐가 나오냐면 탄소가 탄생을 하고요. 그러면서 핵융합 반응은 핵폭탄 터트리는 거니까 에너지가 또 폭발적으로 나옵니다. 그게 별의 중심부가 아니라 그 외곽에 있던 애들한테 전달이 되는데 이 외곽에 미처 주계열성 때 반응하지 못했던 수소들이 이때 반응을 해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냐? 이 중심부는 수축을 하다가 이 외곽부에 있던 얘네들이 반응을 하면서 얘네들은 바깥으로 쫙 하고 커지는 거야. 쫙. 그러면서 별의 크기 자체가 이렇게 커져요. 그러니까 재료는 그대로 있었던 것들인데 얘네들이 갑자기 확 커져 버리니까 밀도가 뚝 떨어지게 되는 현상이 나요. 우리는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 적색 거성이라고 합니다. 왜 적색 거성이냐면 빨간 색깔의 큰 별이란 뜻이에요. 주계열성에 비해서 엄청나게 큰 별이죠. 영어로 하면 레드 자이언트 스타거든요. 자이언트 스타예요. 큰 별. 그 과정을 제가 여기 써놓은 거고요. 그 과정 속에서 탄소 정도까지가 탄생을 한다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얘가 이 상태로 멈추냐? 아니요. 바깥에가 수축을 했잖아요. 이 안에는 또 팽창을 했잖아요. 안쪽은 수축을 하잖아요. 이것 때문에 불안정해져서 이 바깥쪽 부분들이 다 날아가요. 이렇게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현상을 행성상 성운이라고 하고요. 이 행성상 성운이 다 날아가게 돼서 이 중심부만 남겠죠. 그러면 이 중심부는 탄소로 이루어진 핵 부분만 남게 돼서 이거를 우리는 백색 외성이라고 합니다. 이 중심부 같은 경우는 엄청 수축이 되어 있는 상태였을 테니까 엄청 고온 고밀도의 상태였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할 건 뭐냐면 태양과 질량이 비슷한 애들은 주계열성에서 적색 거성이 됐다가 행성상 성운에서 백색 외성으로 최종적으로 마무리를 짓는구나. 그 과정 속에서 탄소 정도까지 만드는구나. 이거를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태양보다 질량이 큰 놈들은 어떻게 되냐? 보통 8배에서 10배 정도라고 얘기는 하는데 얘네들은요. 이제 철보다 무거운 애들도 만들어요. 철보다 무거운 애들까지. 철보다 무거운 걸 만든다는 건 사실상 이 태양보다 질량이 큰 편에서 거의 대다수의 원소들을 다 만들어낸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주계열성까지 똑같은데 애시당초 태양보다 질량이 크니까 얘네들은 크기가 큽니다. 크기가 크다는 얘기는 뭐냐면 아까 태양 정도 질량을 가진 애들은 수축을 하다가 더 이상 수축을 못하고 그 상태로 커진 상태로 얘네들이 분해됐잖아요. 얘들은 이거를 여러 번 반복할 수 있는 거야. 여러 번. 워낙 크기가 크다 보니까 수축했어. 근데 또 수축하지? 또 수축해. 온도 또 올라가겠지? 또 수축해. 그래서 여러 번 그 핵융합 반응들을 나타나게 하는 건데 그러면서 크기도 엄청나게 커지겠죠. 그냥 수축해서 온도 올라가고 핵융합 이러면 주변 애들은 또 반응해서 또 터질 거고 얘네들이 또 반복해. 또 터질 거고 반복해. 또 터질 거고 반복해. 또 터질 계속 커지겠지. 그거를 우리는 초거성이라고 해요. 여기 적석이라면서 이제 굳이 적색은 기억 못해도 돼요. 초거성. 영어로 하면 슈퍼 자이언트 스타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엄청 커요. 그래서 적색 거성이랑 과정은 비슷하지만 핵융합뿐 아니라 탄소, 산소, 네온, 마그네슘, 주소까지 핵융합 반응을 일으켜서 최종적으로 철까지 만들어내는 게 초거성입니다. 그래서 태양보다 질량이 큰 별의 내부에서는 철까지 생성이 돼요. 근데 얘네들이 하도 수축, 팽창, 수축, 팽창 이거 반복하다 보니까 뭐 하냐면 엄청 불안정한 거야. 그러니까 별이 터져버려요. 그냥 이거. 별이 터져버려. 그거를 우리는 초신성 폭발이라고 얘기합니다. 초신성 폭발.
그러면 여기서 지금 폭발이 한 번 더 있었으니까 온도가 또 올라갔을 거 아니야. 그치? 엄청나게 온도가 올라갔을 거 아니야. 한 번 더 별 자체가 터진 거니까. 그래서 이때의 철보다 무거운 원소들이 이때 생성돼요. 뭐 구리라든지 금이라든지 뭐 은이라든지 뭐 이런 애들이 이때 생성이 돼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철보다 무겁게 있는 그런 원소들이 이제 많이 발견이 안 될 수밖에 없는 게 이런 초신성 과정이 꼭 있어야 되니까. 알겠죠? 그래서 초신성 이후에는 이제 얘네들이 이제 또 질량에 따라 나뉘긴 하는데 좀 질량이 좀 덜 컸던 애들은 중성자별. 중성자가 그대로 남아있어, 그래도. 근데 얘네들이 이제 힘이 없기 때문에 이 상태로 분해가 될 거예요. 자. 근데 이것마저도 N시당초 다 날아가 버려가지고 여기 힘만 남아. 그게 이제 블랙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할 게, 태양보다 질량이 큰 애들은 뭐다? 초고성, 초신성 폭발, 중성자별 또는 블랙홀로 죽는구나. 이게 최종 진화 단계구나. 그럼 이 과정 속에서 초고성에선 철까지 생성이 되고, 초신성 폭발 때문에 철보다 무거운 것도 생성이 되는 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계열성까지는 공통적으로 성운, 원시별, 주계열성 이게 공통적으로 가지만 이 이후로는 질량에 따라서 결과값이 다르니까 여러분들이 꼭 구분해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우린 그러면 OX 문제와 밑에 있는 문제들로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럼 OX 문제 먼저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별은 주로 밀도가 낮은 성운의 부분에서 생성이 되냐? 아니에요. 밀도가 크고 온도가 낮아야 됩니다. 다음 2번 주계열성의 중심부에서는 헬륨이 생성된다. 이거 헷갈릴 수 있는데 맞는 얘기죠. 왜냐면 헬륨이 생성되는 거 뭐 있어? 수소 핵융합. 이게 중심부에서 일어나잖아. 그러니까 이 주계열성의 키워드는 수소 핵융합이고요. 수소 핵융합을 한다는 건 헬륨을 만들고 있다는 얘기예요. 같은 얘기입니다. 다음 별의 진화 경로는 별의 진화량에 따라 다르죠. 제가 아까 강조했었죠. 맞는 얘기고요. 철은 태양과 질량이 비슷한 애들에서 탄생한다.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철은 태양보다 질량이 큰 별에서 나타나고 태양보다 질량이 큰 별은 백색 외성으로 최종 진화냐? 얘도 아니죠. 블랙홀이나 중성자. 다음 주계열성은 힘의 평형 크기가 일정하다. 맞는 얘기죠. 힘의 평형 뭐예요? 중력 수축이랑 핵융합 반응에서 이제 팽창하는 거랑 그냥 여기 이렇게 쓸게요. 그냥 수축과 팽창하는 힘이 같다. 이거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자, 이건 얘가 실제로 어떤 문제로 나타나냐? 자, 얘입니다. 자, 요거는 자 볼게요. 성운, 원시별, 별 이거 탄생하는 과정이잖아요. 핵심부터 볼게요. 기억. 별은 가 내부에서 온도가 계속 반복적이잖아요. 온도가 높은 게 아니라 낮은 데서 탄생한다. 그러면서 자 여기부터 이 원시별까지는 뭐가 핵심적인 힘이에요? 중력 수축을 한다라는 게 핵심이지. 중력 수축을 했다라는 건 온도가 뭐예요? 올라가고 있다. 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구분을 지어. 이제 뭐가 일어나? 수소 핵융합이 일어나. 수소 핵융합이 일어나면 이때는 별이구나. 이렇게 나눠주셔야 돼요. 여기도 그래도 중력이 없다는 건 아닌데 그걸 막아주는 힘이 생긴 것 때부터가 이제 별이라고 하는 거다. 가에서 나 과정에는 중력 수축이 일어난다. 맞는 얘기죠. 다음 디귿. 이거는 이제 숫자를 외울 필요는 없는데 나에서 다과정. 나에서 다과정으로 갈 때 중심부의 온도가 1000만 도 이상 상승하냐인데 이 원시별에서 수소 핵융합을 일으킬 수 있었던 이유가 뭐야? 수축되면 온도가 올라갔다는 거. 이게 얼마까지? 1000만 도 이상이 되면 이제 수소 핵융합 반응을 해요. 실제로. 그래서 정답은 니은, 디귿.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옆에 있는 문제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얘는 문제를 잘 읽으셔야 되는데, 자, 그림은 질량이 어느 정도? 태양 정도인 별. 요게 가장 중요한 힌트죠. 그래서 질량이 태양 정도라는 건, 얘는 한 탄소 정도까지 최종적으로 만들 거고, 최종적으로는 백색 외성으로 죽을 거다. 이런 거 정도는 캐치를 하신 상태로 중심부에서 지금 수소 핵융합 반응하잖아요. 이게 뭐예요? 주계열성. 그 다음에 중심부에 헬륨이 생겨져 있고 그 다음에 헬륨이 여기는 수축하는데 겉에 있는 애들은 수소 핵융합 반응에서 커지고 있네. 이거 뭐예요? 적색 거성이에요. 정확하게는 적색 거성이 이제 되어가는 과정인데 여기 통합과학에서는 이제 적색 거성이 시작을 했구나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탄소핵인 상태로 끝났죠. 여기까지는 적색 거성이다. 근데 얘가 끝난지 어떻게 알아요? 여기에서 이미 정해준 거예요. 탄소가 생겼어? 그럼 끝난 거야. 라고. 알겠죠? 그럼 기억. 가중심부에는 헬륨의 양이 점차 증가한다. 증가하죠. 수소핵융합을 다른 식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다음, 니은. 별의 크기는 가보다 나이트 커진다. 지금 커지잖아요? 그죠? 다음, 디귿. 다 이후에 중심부에 생성되는 가장 무거운 원소는 철이다. 말도 안 되죠. 우리 탄소라고 이미 문제에서 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답은 3번. 이렇게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밑으로 더 넘어가 볼게요. 자, 14번 문제라고 되어 있는 거 보겠습니다.
네. 자, 별의 진화 경로를 따른 건데 질량이 다르다고 좋네요. 자, 가 보니까 중성자별 블랙홀. 얘 질량이 어떤 애들? 질량이 큰 애들. 그다음 나. 그럼 얘가 태양 정도 질량이겠네요. 태양 질량이라고 쓸게요. 태양 질량. 그럼 이 A가 뭐가 되냐면 백색 외성이 되겠죠. 됐나요? 자, 그럼 기억. 가는 나보다 질량이 큰 별이 지나갑니다. 맞는 얘기네요. 니은 태양의 최종 진화 형태는 A다. 태양 질량을 가진 애들이니까 A 맞겠죠? 그다음 디귿 가장 무거운 원소가 생성될 수 있는 단계는 A다. 백색 외성이었나요? 여기 탄소밖에 안 되잖아요. 얘는 탄소밖에 안 돼. 그다음에 얘네들은 철보다도 무거운 애들이 되잖아. 그러니까 얘 틀린 건. 그럼 뭘로 바꾸면 돼? 초신성 단계구나. 이렇게. 정답은 4번 가면 될 것 같고요.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원소의 천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같이 그냥 갈게요. 철. 별 내부에서 생성되는 가장 가벼운 건 상식적으로 생각해봐요. 철이 언제 가벼웠지? 네. 다음 수소. 초신성 폭발 과정에서 생성된다. 자, 참고로 수소라고 하는 애는 별이 생성되는 과정 속에서 생성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언제 생성됐냐? 얘는 빅뱅이죠. 틀렸네요. 다음 헬륨. 빅뱅 우주 초기의 핵 합성만으로만 생성이 된다. 무슨 소리예요? 수소핵 융합도 가능하죠. 그러니까 지금 구분 짓는 거야. 다음 4번. 탄소. 질량이 태양 정도인 별의 내부에서 생성된다. 맞는 얘기네요. 사실은 얘는 질량이 태양 정도가 아니더라도 별의 내부에서 생성이 되는 애네요. 정답은 4번이고요. 다음 구리. 얘가 이제 철보다 무거운 원소에 속하는데 철보다 무거운 원소는 질량이 태양의 10배 이상인 별의 내부에서 생성된다. 선생님, 질량이 10배 이상이 큰 거니까 맞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면 안 되는 거고요. 이 내부가 틀린 거예요. 외부예요, 외부. 왜냐하면 얘네는 철보다 무겁잖아. 그러니까 초신성 폭발로 인해서 생긴 거잖아. 초신성이라는 것 자체가 별이 터진 거란 말이야. 별이 없는 거야. 별 바깥에서. 우주 공간에서 생기는 거라고. 알겠어요? 그래서 별의 내부라는 말이 틀렸다. 정답은 4번.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좀 숨가쁘게 달려왔는데,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건 최종적으로 요 문제 같은, 요런 과정이고요. 이걸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는 게 그 위에 있는 문제들. 알겠어요? 그러면서 어떤 원소들이 어떻게 생성이 되는지를 꼭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안녕.